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네, 7주차 소프트웨어 실무 영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잉글리시 매뉴얼 리딩입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된 매뉴얼들을 읽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Sentence of this week 해서 이번 주의 문장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What is manual? 매뉴얼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How to download and install Visual Studio Manual.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코딩을 하시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C나 비주얼 C나 비주얼 C++나 C샵이나 뭐 .NET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IDE 툴인데요. 이러한 IDE 툴을 설치하고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어셈블리 매뉴얼 해서 컴퓨터 조립하는 매뉴얼입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매뉴얼이기는 하지만 뭐 지금도 어느 정도는 유효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장입니다. Any code of your own that you haven't looked at for 6 or more months might as well have been written by someone else. 자, 어떤 코드, 당신이 소유한 어떤 코드냐? 당신이 보지 않은 6개월 동안 보지 않은 혹은 그 이상 보지 않은 코드는 아마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 작성된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런 거. 즉 코드를 한번 작성하고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보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 코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바꿔서 얘기하면 소스코드를 작성할 때 거기에 주석을 잘 달아 놓아야 나중에 볼 때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매뉴얼이죠. 소스코드에 작성해 놓는 주석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What is manual? 해서 매뉴얼이란 무엇인가? 매뉴얼 가이드, 인스트럭션 해서 매뉴얼과 가이드와 인스트럭션이라는 용도. 우리나라 말로 다 치면은 설명서예요. 다 설명서긴 하지만 영어에서의 매뉴얼과 가이드와 인스트럭션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도 사용되지만 좀 구분돼서 사용되는 영역도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런 매뉴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re is considerable overlap among the three, and to some extent they can be interchangeable.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상당 부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은 좀 상호 교체가 가능한, 상호 대체 가능한 문서들이다, 단어들이다. They can be coupled together or with other terms, as in instruction manual or reference guide. 그래서 이러한 문장들은 같이 두 개씩 묶여서 새로운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인스트럭션 매뉴얼이나 레퍼런스 가이드와 같은 형태로 단어들이 조합돼서 사용되기도 한다. In addition, there are a number of similar terms like a handbook, guidebook, primer, or vademecum.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핸드북이라든지 가이드북이라든지 프라이머라든지 베이드메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좀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다. 그럼 매뉴얼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매뉴얼 refers specially to a reference document which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about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a product. 매뉴얼은 보통 특별하게
어떠한 레퍼런스 도큐먼트를 지칭하는 특별한 레퍼런스 도큐먼트 참조할 만한 문서를 지칭하는데 이 참조할 만한 문서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뭐에 대한 동작이나 유지보수에 관한 어떤 상품의 유지보수나 동작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레퍼런스 도큐먼트다. Manufacturer will often provide an official manual for a product to provide assistance to its owners or users. Cars, for example, usually come with an owner's manual, machinery with an operator's manual, and official documentation for Unix programs with manual pages. 그래서 생산자 혹은 제조사는 종종 공식 매뉴얼을 제공한다. 뭘 위해서? 여러 그 상품들을 위해서 제공을 한다. 그래서 그 소유자나 사용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상품에 대한 공식 매뉴얼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usually 소유자 매뉴얼 같은 것들이 함께 오고 그러니까 자동차 설명서 뭐 이런 거죠. 기계 같은 것들에는 동작 설명서 같은 것들이 오고 리눅스의 경우에는 공식 도큐멘테이션인 매뉴얼 페이지가 함께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 is a more generic term. 가이드는 조금 더 일반적인 단어다. Whereas manual implies an written document, one that could be booklet for video game or large book for a complex product such as a car, a guide can be just a card or in another medium altogether such as a video. 네, 그래서 매뉴얼은 뭐 원래는 작성된 문서를 뜻하는 뜻이라면 그러니까 매뉴얼은 작성된 문서를 뜻하는 반면에 어떤 거냐 이거는 뭐 부클릿 비디오 게임에 대한 설명서 같이 작성된 문서 혹은 아주 복잡한 상품에 대한 아주 큰 책과 같은 매뉴얼 설명서 같은 것 뭐 차와 같은 복잡한 상품에 대한 뭐 큰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가이드는 한 장의 카드일 수도 있고 혹은 적당한 사이즈의 비디오일 수도 있다. 비디오가 함께 갈 수도 있다. 네, 여기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그냥 단어를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한국어로 굳이 생각을 해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뭐 부클릿이라든가 뭐 가이드라든가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많이 한국어에서도 사용하는 단어들이라서요. 딱히 한국말로 옮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It may be a detailed reference, but it can also indicate a very simple overview or instructions for a small subset of features. 네. 그래서 이것은 좀 상세한 참조들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오버뷰를 지칭하기도 하고 혹은 기능들에 대한 일부들의 명령, 뭐 설명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뭐 매뉴얼, 인스트럭션, 가이드 이게 다 한국말로는 다 설명서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얘네들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냥 의미만 조금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ecause manual has connotations of dense, boring text, some manufacturer or technical writers prefer the label guide for what would traditionally is called a manual. 왜냐하면 매뉴얼은 일반적으로 조금 더 함축된 이미지, 압축해서 좀 밀착되어 있는 아주 집대성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띄어서 상당히 지루한 글들이나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생산자들이나 기술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가이드라는 것을 붙이는 것을 좀 더 선호한다. 네. 왜? 좀 더, 네. 매뉴얼이라고 전통적으로 부르던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한다. 왜냐면은 가이드가 좀 더 캐주얼해 보이거든요. 좀 더 쉬운 느낌? 네. 그래서 매뉴얼 하면 되게 어려운 느낌이 조금 들지만 가이드 하면 좀 쉽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서 네. 가이드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instructions입니다. Instructions is the most generic term and may be synonymous with directions, step-by-step guidance on how to perform a specific task or function. 그래서 instruction은 보다 더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단어다. 그리고 보통 directions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단계의 안내를 해주고 무언가를 특정한 작업이나 일들, 뭐 펑션들에 대해서 기능들에 대해서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단계적인 안내. 그래서 단계 1, 단계 2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보통 instructions 혹은 directions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A manual or guide will include many sets of instructions. 그래서 매뉴얼이나 가이드는 사실 인스트럭션들의 아주 많은 집합들을 포함하고 있다. 네, 그래서 instructions가 조금 더 작은 범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Used alone, however, instructions can refer to the simplest explanatory text. Push cap and twist to open, or use other door. 자, 그래서 이게 단독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어쨌든 명령어는 가장 간단한 설명하는 글들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 생수병에 써져 있는 거 돌려서 따시오 이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워셔액이라든가 뭐 화양약품이 들어있는 페트병의 뚜껑은 그냥 돌려 따지 않고 눌러서 돌려야지만 따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뚜러뻥이라든가 락스라든가 이런 병들은 이런 글자가 써 있을 겁니다. 네. 열기 위해서 뚜껑을 누르고 돌려서 따세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instructions다라고 할 수 있다. 혹은 use other door, 다른 문을 이용하세요. 뭐 이런 것도 instructio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단위로도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자, 그러면 또 비슷한 걸로 summarizing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비슷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매뉴얼, focus on the object device, how to operate it. 네, 매뉴얼은 특정 디바이스에 대해 맞춰져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가이드 focuses on all the capacity of the device. 가이드는 해당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기능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재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역량, 얘는 뭘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nstruction focuses on leading you to do determined task on a device. 그래서 얘는 디바이스 특정 어떤 디바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서 당신을 이끌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내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Visual Studio Installation Manual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Visual Studio를 설치하는 매뉴얼, 뭐 이렇게 설명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icrosoft Visual Studio is an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 from Microsoft.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Visual Studio는 통합 개발 환경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통합 개발 환경이다. Visual Studio used Microsoft software development platforms such as Windows API, Windows Forms, 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s,
Windows Store and Microsoft Silverlight. 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인데 여기에는 윈도우즈 API도 있고 윈도우즈 폼스도 있고 윈도우즈 프레젠테이션 파운데이션도 있고 윈도우즈의 스토어도 있고 그 다음에 실버라이트들도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It can be used to develop console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application. 그래서 얘는 콘솔용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고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는데 이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줄여서 보통 GUI라고 씁니다. 그래서 GUI라고 읽기도 하고요. GUI라고 보통 읽습니다. 그리고 콘솔은 여러분들이 지금 C나 뭐 파이썬, R 같은 걸 배우고 계실 텐데 뭐 검은 화면이나 이렇게 하얀 화면에 텍스트로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걸 우리는 이 화면을 콘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콘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대부분 프로그래밍 배우시는 거는 초기에 배우고 계시기 때문에 콘솔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계실 거예요. 네. Visual Studio supports different programming language and allows the code editor and debugger to support nearly any programming language.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제공하고 코드 에디터와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에도 지원할 수 있는 디버거를 제공한다, 허락한다. 네. The source code of Visual Studio contains 50 million lines of code.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소스 코드는 대략 한 5천만 라인 정도 된다, 코드가. 네, 엄청나죠? 5천만 라인이면. 여러분들 지금 코딩 하시는 거 진짜 길어봐야 한 2, 30라인일 거고요. 좀 복잡한 거 짠다 그래도 100라인 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코드는 대략 5천만 라인 정도 된다. 이렇게 뭐 기억하시면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Step 1. Visual Studio can be downloaded from the following link. 네, 첫 번째 단계 1. Visual Studio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In this tutorial, we will install the Professional Edition. 이 튜토리얼에서는 Professional Edition 버전을 설치할 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ep 2. Click on the downloaded exe file. 네, 그래서 2단계. 네, 다운로드된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Step 3. In the next screen, click continue. 단계 3. 네, 다음 화면에서 continue를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Step 4. Visual Studio will start downloading the initial files. 단계 4. 비주얼 스튜디오는 초기 파일들을 다운로딩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Download speed will vary as per your internet connection. 네, 다운로드 속도는 당신이 사용하는 인터넷의 속도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매뉴얼 막상 읽어보시니까 별거 없죠. 네, 상당히 쉽게 구성되어 있어요, 매뉴얼들은. 그래서 뭐 영어로 되어 있다고 굳이 겁먹을 필요 없이 그냥 막상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Step 5. In next screen, click install. 단계 5. 다음 화면에서 인스톨을 클릭하세요. Step 6. In next screen, 1. Select .NET Desktop Development. 2. Click Install. 단계 6. 다음 화면에서 먼저 .NET Desktop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이후에 인스톨을 클릭하세요. Step 7. Visual Studio will download the relevant files based on their selection in Step 6. 비주얼 스튜디오는
6단계에서 선택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즉 6단계에서 선택했던 파일들, 관련된 파일들을 다운로드 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Step 8. Once the download is done, you will be asked to reboot the PC. 네, 단계 8.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의 PC, 컴퓨터를 재부팅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화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Step 9. Post reboot. Open the Visual Studio IDE. 1. Select a theme of your choice. 2. Click Start Visual Studio. 네, 단계 9. 리부팅 이후에 재시작 이후에 비주얼 스튜디오 ID를 찾아서 오픈,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라는 얘기죠. 네, 실행시키세요. 그 다음에 뜨는 화면에서 원하는 테마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스타트 비주얼 스튜디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겠죠. Step 10. In Visual Studio IDE, you can navigate to File menu to create new C# applications. 네, 단계 10. 비주얼 스튜디오 IDE 화면에서 당신은 내비게이션의 파일 메뉴에서 새로운 C#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하는 거였는데요.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글로 프로그램을 인스톨할 때에도 그냥 다음 누르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전공자가 되셨으니까 그 과정도 하나하나 좀 읽어보면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 인스톨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럼 미리 많이 봐놓은 사람이 아무래도 그걸 만들 때 2단계 다음에 이런 단계가 있었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공자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동되고 게임을 할 때에도 이 게임의 인터페이스는 어떻고 성능은 어떻고 왜 화면이 로딩이 될 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나중에 코딩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사이트를 보실 때에도 사이트의 구성은 왜 이렇게 되고 동작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궁금해하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전공 공부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우리가 살펴볼 매뉴얼은 컴퓨터를 조립하는 매뉴얼입니다. 네, Computer Assembly Manual. 그래서 컴퓨터 조립 매뉴얼, 설명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Computer assembly is a large part of the technician job. 네, 컴퓨터 조립은 기술적인 직업의 큰 파트다. 네. 기술적인 일의 큰 파트다. 하나의 파트다. Work in a logical, methodical manner when working with computer component. 그래서 당신이 컴퓨터 부품들과 작업을 할 때에는 조금 더 논리적이고 메소드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메소디컬을 조직적인 뭐 질서정연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메소드라는 단어가 전공에서 좀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정돈된 뭐 이런 느낌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mprove computer assembly skills dramatically with practice. 네, 그래서 컴퓨터 조립하는 스킬을 드라마틱하게 뭐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연습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Open the case. 케이스를 여시오. 네. Prepare the workspace before opening case. 케이스 열기인데 케이스를 열기 전에 작업할 공간을 준비하세요. 네. Adequate lighting. 네, 적절한 불이 있어야 되고요. 조명이 있어야 되고 good ventilation. 환기가 좋아야 되고 comfortable room temperature. 네. 방의 온도도 적당해야 되고요. bench work accessible from all sides.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쪽이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어서 컴퓨터를 작업하는데 이쪽을 못 간다. 이런 건 되게 불편하니까 네, 컴퓨터를 여기서 조립할 때 요쪽 어디서도 접근할 수 있는 곳에다가 네, 컴퓨터를 놓고 작업을 하면 좀 더 편하다 이런 얘기고요. Avoid cluttering workbench. 네, 얘는 좀 그러니까 작업 공간이 작업대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작업대가 어지럽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을 피해라.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On anti-static mat on the table. 네, 정전기 방지 패드를 깔고 하는 게 좋다. 네. Small containers to hold screws and other small parts. 작은 부품들이나 나사들을 담기 위한 정리함, 뭐 컨테이너, 뭐 박스, 뭐 이런 것들, 작은 박스들을 준비해라.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re are different methods for opening cases. 케이스를 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To learn how, consult the user manual or manufacturer's website. 그래서 제조사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해서 배워라. 케이스를 여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네. Install the power supply. 네.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해라. 보통 그냥 파워 서플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네. 한국어로도 파워 서플라이라고 많이 부르니까요. 네. 그냥 파워 서플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ower supply installation steps including the following. 네. 파워 서플라이를 설치하는 방법은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Insert the power supply into case. 케이스로 파워 서플라이를 삽입해라. 집어넣어라. 2. Align the hole in the power supply with the hole in the case. 케이스에 있는 나사 구멍과 파워 서플라이에 있는 나사 구멍을 정확하게 맞추어라. Secure the power supply to the case using the proper screw. 네. 그래서 적당한 나사를 이용을 해서 케이스에 파워 서플라이를 체결해라. 여기서 보안, 지키다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 secure지만 여기에서는 체결하다, 뭐 잠그다 이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 attach components to the motherboard. 네. 그래서 부품들을 마더보드에다가 장착해라. 우리는 보통 메인보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네. 지금은 메인보드, 마더보드 둘 다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마더보드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부품들도 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드들의 엄마라는 뜻으로 마더보드를 썼는데 지금은 장착하는 보드들이 상당히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메인보드에 뭐 그래픽 카드를 꽂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옛날에는 그래픽 보드라고 불렀어요. 네, 꽤 컸거든요. 네. As part of an upgrade or repair, a technician may need to attach components to a motherboard and then install the motherboard. 네. 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수리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기술자는 아마 마더보드에 부품들을 장착하고 나서 마더보드를 설치할 거다. 네. CPU on motherboard. 네, 마더보드에 CPU. 그래서 마더보드에 CPU를 장착하자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The CPU on motherboard are sensitive to electrostatic discharge. So use a ground anti-static mat and wear an anti-static wrist strap. 네, 이게 상당히 발음이 어렵습니다. anti-static. 네. CPU와 메인보드는 상당히 정전기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방전하기 위한 정전기를 방전하기 위한 어떠한 접지가 된 방지 매트나 정전기 방지용 이렇게 손목에 차는 스트랩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해라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Caution, 주의. 네. When handling a CPU, do not touch the CPU contacts. 네. CPU를 만질 때에는
CPU의 컨택트 부분을 만지지 마라. 컨택트라는 건 CPU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핀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접촉 부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수 있죠. 핀들, 네, 이 핀들 접촉하는 부분들을 컨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택트, 만나다죠. 그래서 만나는 부분, 얘가 동사도 뜻도 있고 명사도 뜻도 있는데, 동사로 쓸 때는 만나는 부분, 동사로 쓸 때는 만나다, 접촉하다, 명사로 쓸 때는 접촉하는 부분, 접촉부,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CPU의 접촉부는 이런 핀들이죠. 수십 개 꽂혀있는 수백 개의 핀들. 여기를 잘못 만져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The CPU is secured to the socket on the motherboard with a locking assembly. CPU는 마더보드의 소켓에 체결된다, 장착되는데 잠금 장치와 함께, 그래서 잠금 장치를 통해서 체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rmal compound. 네.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조립해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 thermal compound를 그냥 컴파운드라고 부르거나 thermal grease 혹은 그리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그런 좀 점액질 같은 비스무리한 게를 좀 발라서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물질을 사용을 하는데 걔를 thermal compound라고 부릅니다. thermal compound helps to keep the CPU cool. thermal compound는 CPU가 뜨거워지지 않게 좀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To install a used CPU. 사용했던 CPU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clean it and the base of the heatsink is isopropyl alcohol to remove the old thermal compound.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CPU를 다시 장착하는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히트싱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라. 그래서 모든 이전에 사용했던 컴파운드를 모두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컴파운드를 발라라, 뭐 이런 뜻이죠. Follow manufacturer's recommendation about applying the thermal compound. 그래서 제조사가 추천하는 thermal compound를 사용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heatsink fan assembly. 네, 히트싱크는 방열판, 팬 어셈블리는 뭐 방열 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팬, 이렇게 환풍기라고도 할 수 있고 팬 부품. 그래서 히트싱크 팬 어셈블리는 쿨러라고 보통 부르죠. CPU 쿨러. 네, 그 CPU 쿨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The heatsink fan assembly is a two-part cooling device. 네, 그래서 히트싱크와 팬 어셈블리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쿨링 디바이스다, 냉각 장치다. The heatsink draws heat away from the CPU. 방열판은 CPU의 열을 날리는 데 사용되고, the fan moves the heat away from the heatsink. 팬은 선풍기 뭐 이런 거죠. 팬은 히트싱크로부터 열을 멀리 보내는 데 사용한다. The heatsink fan assembly usually has a 3-pin power connector. 그래서 이 쿨러 부품은 보통 핀이 3개짜리 파워 연결선을 사용한다. Install CPU and heatsink fan assembly. CPU와 쿨러를 장착하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lign the CPU so that the connection 1 indicator is lined up with pin 1 on the CPU socket. 그래서 CPU에 있는 1번 위치와 CPU의 1번 위치를 딱 맞춰서 연결을 해라. 요거 안 하면 삽입이 안 돼요. 그러면 CPU 핀 부러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을 날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로 1번 핀과 1번 커넥션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Please the CPU gently into the socket. CPU를 아주 얌전하게 소켓에
위치해라. 네, gently, 부드럽게, 얌전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Close the CPU load plate and secure it by closing the load lever and moving it under the load lever retention tab. CPU 로드 플레이트, CPU 장착하는 판을 닫고 체결해라. 뭘 통해서? 레버가 있죠. 네, 이렇게 당기는 막대기 같은 레버가 하나 있는데 걔를 아래쪽으로 당겨서 탭에 딱딱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내림으로써 체결해라.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Apply a small amount of summer compound to the CPU and spread it evenly.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summer compound를 CPU에다가 골고루 펴 발라라. Follow the application instructions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인스트럭션을 잘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Computer Assembly Manual. 예,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Install CPU and heatsink fan assembly. 네, 그래서 얘네들을 장착하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Line up the heatsink fan assembly retainers to the hole on the motherboard. 네, 그래서 네, CPU 쿨러 부품을 정렬해라. 어디에? 메인보드에 있는 구멍에 맞추어서 정렬해라. 6. Place the heatsink fan assembly onto the CPU socket, being carefully not to pinch the CPU fan wire. 그래서 CPU 쿨러를 CPU 소켓 위에다가 위치시키는데 이때 주의해라. CPU 팬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짚히지 않도록, 이거 딱 연결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찝히지 않도록 네, 주의해라. 7. Tighten the heatsink fan assembly retainer to secure the assembly in place. 네, 그래서 CPU 쿨러를 네, 정확한 장치에 네,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네, 조여라. 8. Connect the heatsink fan assembly power cable to the header on the mainboard. 그래서 CPU 쿨러의 파워 케이블을 네, 메인보드에 있는 헤더에다가 정확하게 연결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nstall RAM. 이제 RAM. 메인 메모리라고 하죠. RAM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고요. 여러분들 RAM이란 단어는 익숙하실 거예요. 스마트폰에도 다 RAM이 있고 하니까 램 몇 기가야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RAM provides temporary data storage for the CPU while the computer is operating. 네, 컴퓨터가 동작하는 동안 CPU를 위해서 임시적인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하는 게 RAM이다. RAM should be installed in the motherboard before the motherboard is placed in the computer case. 그래서 RAM은 반드시 컴퓨터 케이스에 마더보드가 설치되기 전에 램은 마더보드에 설치되어야 한다. 네. RAM installation steps. 1. Align the notches on the RAM module to the keys in the slot and press down until the side tab click into place. 그래서 램 모듈의 노치를 정확하게 맞추고 정렬한 다음에 슬롯에 있는 정확한 키에다가 맞추고 그래서 여러분들 램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하단이 이렇게 구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걸 노치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장착하시는 슬롯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거꾸로는 안 꽂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걸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2. Make sure 그 전에 여기 해석을 안 했네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press down 네, 아래로 눌러라. 언제까지? 사이드에 있는 요 탭이 여기에 딸깍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딱 들어갈 때까지 눌러라. 네. Make sure that the side tabs have locked the RAM module and visually check for exposed contact.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라. 정확하게 램 모듈이 여기가 정확하게 사이드 탭이 정확하게 딱 잠겼는지를 확인해라. 눈으로도 정확하게 확인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motherboard, 네, 메인보드, 마더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e mainboard is now ready to install in the computer case. 드디어 메인보드를 컴퓨터 케이스에다가 장착할 때가 됐다. Plastic and metal standoffs are used to mount the motherboard and to prevent it from touching the metal portion of the case. 네, 플라스틱이나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스탠오프는 이거 메인보드에 장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속으로 여기에 나사를 뚫고 이렇게 다리 모양으로 생긴, 즉 케이스와 메인보드 사이를 이렇게 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애를 스탠오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사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 고정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붙으면 그 안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애를 얘기하고요. 얘는 마더보드와 케이스가 서로 메탈 부분, 금속 부분이 터치가 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결하는 장치다. 네. Install only the standoff that align with the hole in the motherboard. 그래서 메인보드에 있는 구멍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스탠오프들을 장착해야 된다. Installing any additional standoff may prevent the motherboard from being seated properly in the computer case. 그래서 메인보드가 컴퓨터 케이스에 정확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자리 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스탠오프를 장착하는 것을 아마도 금지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nstall motherboard. 네, 메인보드 설치하기. 1. Install standoff in the computer case. 네, 컴퓨터 케이스에 스탠드오프를 설치한다. 2. Align the I/O connectors on the back of the motherboard with the opening in the back of the case. 여러분들 메인보드 이렇게 있으면 뒤에 USB 꽂고, 키보드 꽂고, HDMI 꽂고, 뭐 디스플레이 포트 꽂고, 사운드 잭 있고, 뭐 이런 패널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케이스에 정확하게 맞춰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얘는. 네. 3. Align the screw holes of motherboard with the standoff. 네, 스탠드오프에다가 마더보드의 구멍을 맞추어서 나사들을 정렬해라. 4. Install all of the motherboard screws. 그래서 메인보드의 나사들을 모두 삽입해라. 5. Tighten all the motherboard. 네, 마더보드에 있는 나사들을 모두 조여라.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I/O는 보통 input, output인데요. I/O라고 쓰기도 하고 I/O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둘 다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기억해 두시고 input, output의 약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mputer Assembly Manual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Install internal drives. 네, 그래서 내부 저장 장치, 내부 드라이브를 설치해라. 보통 얘는 하드디스크나 요즘엔 SSD를 많이 쓰죠. 아니면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보통 HDD라고 쓰는데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약자고요. 네. SSD는 Solid State Drive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 요즘은 SSD 많이 쓰니까요. SSD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네. Drives that are installed in internal bay are called internal drivers. 네, 그래서 내부 드라이브들이라고 부르는 애들을 내부 베이에다가 장착해라, 드라이브를. A hard disk drive is an example of an internal drive. 네, 하드디스크가 내부 드라이브의 한 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인스톨레이션 스텝스. 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설치하는 단계. 1. Position the HDD so that it aligns with the 3.5-inch drive bay. 네, 3.5인치 베이에다가 하드디스크를 위치시켜라. 요즘에는 2.5인치나 1.5인치도 많이 있고 SSD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은 뭐 많이 안 쓰는데 그래도 저렴한 하드디스크를 쓰는 경우에는 3.5인치 하드디스크를 아직도 많이 씁니다. 2. Insert the HDD into the drive bay so that the screw holes in the drive line up with the screw holes in the case. 그래서 케이스에 있는 나사 구멍과 하드디스크에 있는 나사 구멍을 정렬해서 네, 드라이브 베이에다가 정확히 삽입해라. 3. Secure the HDD to the case using the proper screw. 네, 적당한 나사를 이용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케이스에다가 체결해라. 네.
Install drive in external bay. 네, 외장 저장 장치를 설치해라.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대표적으로 DVD-롬이나 CD-롬 읽는, 네, DVD나 CD-롬 읽는 애들인데 요즘에는 PC에도 잘 안 쓰죠. 이제 USB 많이 쓰고 네트워크로 다 인스톨 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CD-롬들이 좀 쓰이니까. 네. Drives such as optical drive, CD and DVD, and floppy drives are installed in drive bays that are accessed from the front of a case. 네, 케이스의 전면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드라이브 베이에다가 플로피 드라이브나 CD, 옵티컬 드라이브, 광학 드라이브, CD나 DVD와 같은 것들을 설치해라. 플로피 드라이브는 여러분들이 아마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캉말캉한 뭐 3.5인치나 5.25인치 뭐 플로피 디스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쓰이니까 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Optical drives and floppy drives store data on removable media.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의 저장 장치다. 옵티컬 드라이브와 플로피 드라이브는 CD-롬은 뭐 원하는 거 꽂았다가 다른 CD 넣었다가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Drives in external base allow case access to the media without opening the case. 그래서 얘네들은 케이스를 열지 않고도 추가할 수 있는 애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nstalled video adapter card. 비디오 어댑터 카드, 뭐 비디오 보드 얘를 설치하는 거 그래픽 카드라고 요즘은 많이 부르죠. 네, 그래픽 카드 설치하기. A video adapter card is an interface between a computer and a display monitor. 네, 그래서 모니터와 컴퓨터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게 비디오 어댑터 카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와 컴퓨터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뭐 HDMI 케이블이든 디스플레이 포트든 뭐 USB C 타입이든 이런 걸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텐데 그때 꽂는 곳이 모니터에다 꽂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에 아웃풋에다 꽂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An upgraded video adapter card can provide better graphic capability for games and graphic programs. 그래서 네. 요즘은 GPU라고도 많이 부르죠. 예. 그래픽 카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좀 더 나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Video Adapter Card Installation Step. 네, 그래픽 카드를 설치하는 단계 1. Align the video adapter card to the appropriate expansion slot on the motherboard. 마더보드에 있는 확장 보드 슬롯에다가 카드를 정렬해라. 네. 2. Press down gently on the video adapter card until the card is fully seated. 완전히 장착이 될 때까지 그래픽 카드를 부드럽게 눌러서 아래로 눌러라. 3. Secure the video adapter card PC mounting bracket to the case with the appropriate screw. 네, 그래서 나사를 이용을 해서 마운팅 버켓에 있는 나사를 조여서 그래픽 카드를 체결해라.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철로 된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를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Connect internal cables. 네, 내부 케이블들, 전선들을 연결해라. Power cables are used to distribute electricity from the power supply to the motherboard and the other component. 얘가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왜 엔터가 쳐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 파워 케이블은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전원을 공급해준다. 어디에? 네, 메인보드나 다른 그 부품들에게 전원을 공급해준다. Data cable transmit data between the motherboard and the storage device, such as hard drive. 그래서 하드 드라이브와 같은 저장 장치와 메인보드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 케이블이다. 네. Additional cables connect the button and link right on the front of the computer case to the motherboard. 추가적인 케이블은 앞에 컴퓨터 케이스 전면에 있는 버튼들과 불 켜져 있는 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nect power cable. 네, 파워 케이블 연결하기. 네.
motherboard power connection. 네, 마더보드를 연결해라, 전원을. The advanced technology extended. 요거 다 깨졌네요. 네. 이게 지금 다 하나의 문장인데 여기까지 지금 이게 다 깨져 있어서 네, 제가 당황했습니다. motherboard power connections. 요거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문장이 아니라 그냥 단어네요. 마더보드 연결하기 되어 있고요. AT라고 하는 포맷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메인보드의 포맷에서 요걸 줄여서 ATX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네, 얘만 여기로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ATX 메인 파워 커넥터는 보통 20핀이나 24핀이다. 뭐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The power supply may also have a 4-pin or 6-pin 네, auxiliary power connector that connects to the motherboard. 파워 서플라이는 네, 보통 4핀이나 6핀짜리 억스 파워 단자, 그냥 억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억스 파워 커넥터를 단자를 사용을 한다. 네. A 20-pin connector will work with the motherboard with an 24핀 소켓. 네, 24핀 소켓과 함께 마더보드와 24핀 커넥터를 사용한다. 연결 소켓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SATA power connector use a 15-pin connector to connect to hard disk drive, optical drives, or any device that have a SATA power socket. SATA, 네, SATA라고 보통 읽어서요. 네, 영어권에서는 아마 SATA라고 읽을 것 같은데 제가 SATA라고 읽어버렸습니다. 네, SATA 파워 커넥터는 네, 15핀을 사용을 하는데 하드디스크나 뭐 CD롬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한다. 네. Molex power connector are used by hard disk drives and optical drives that do not have a SATA power socket. 몰렉스 파워 커넥터는 SATA 파워 소켓을 사용하지 않는 하드디스크나 CD롬에 사용한다. 얘는 하얀색으로 돼서 네.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의 소켓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얀색으로. 네, 얘가 몰렉스 파워 커넥터고요. 네. Caution, 주의. Do not use Molex connector and a SATA power connector on the same drive at the same time. 네, 하나의 디스크 드라이버에 SATA 파워 커넥터와 몰렉스 커넥터를 둘 다 연결하지 마라. 그럼 전원이 두 개 들어가서 난리가 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연결하는 겁니다. 네. 4-pin Berg power connector supplies power to floppy drive. 플로피 드라이버의 파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핀짜리 네, 베르그 파워를 네, 사용한다. 베르그 파워 커넥터를 사용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워 커넥터 인스톨레이션 스텝스. 네. 파워 연결선을 장착하는 순서. 1. Plug the SATA power connector into HDD. 네.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에 네, SATA 파워 커넥터를 꽂아라. 2. Plug the Molex power connector into the optical drive. 네, CD롬에 네, 몰렉스 파워 커넥터를 꽂아라. 3. Plug the 4-pin Berg 파워 커넥터 into the FTD. 네,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에 베르그 파워 커넥터 4핀짜리 베르그 파워 커넥터를 꽂아라. 4. Connect the 3-pin fan power connector into the appropriate fan header on the motherboard according to the motherboard manual. 네, 마더보드 매뉴얼에 따라서 마더보드에 있는 적절한 팬 헤더에다가 3핀짜리 팬 파워 커넥터를 연결해라. 5. Plug the additional cable from the case into the appropriate connectors according to the motherboard manual. 네, 마더보드 매뉴얼에 따라서 추가적인 적당한 커넥터들을 케이스에다가 연결해라. 추가적인 케이블들을. 네. 네, 이번에는 SATA 케이블, SATA 케이블입니다. The SATA data cable has a 7-pin connector. 네, 7개의 핀을 가지고 있는 커넥터다. SATA 데이터 케이블은. One end of the cable is connected to the motherboard. 한쪽 끝은 메인보드에다가 연결하고 the other end is connected to any drive that has a SATA data connector. 네, SATA 데이터 커넥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드라이브에다가 다른 하나를 꽂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nstall data cables. 1. Plug the motherboard and the SATA cable into motherboard socket. 네, 마더보드 쪽의 끝에 파타 케이블은 사타는 시리얼 ATA고요. 얘는 패러럴 ATA예요. 요즘은 케이블이 이렇게 요 정도 두께의 검은색으로 요 정도 사이즈 이렇게 된다면 파타는 줄이 막 이렇게 돼 회색 줄이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검은색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두 줄로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요거를 파타라고 부르고요. 네, 패러럴 ATA고요. 얘는 사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타가 더 빠릅니다. 네. 네, 왜냐면 얘네들은 전선이 붙어 있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간섭을 받아서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못 보내는 단점이 있어요. 뭐 동시에 보내니까 더 빠를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네, 서로 영향을 줘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속도를 전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네, 시리얼로 한 줄로 되어 있는 애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네, plug the connector at the far end of the SATA cable into the optical drive. 네, CD롬에다가 파타 케이블 다른 한쪽 끝을 꽂아라. Plug on end of the SATA cable into the motherboard socket. 네, 마더보드 소켓에다가 SATA 케이블 한쪽 끝을 꽂아라. 4. Plug the other end of the SATA cable into the hard disk drive.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다가 다른 한쪽 끝, SATA 케이블의 다른 한쪽 끝을 꽂아라. Plug the motherboard and the FDD cable into the motherboard socket. 네. 마더보드 쪽의 끝을 네, FDD 케이블을 마더보드 소켓에다 꽂고 네, plug the connector at the far end the FDD cable into the floppy drive. 네,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 케이블을 네, 플로피 드라이버에다가 다른 한쪽 끝을 꽂아라.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reattach panels, connect external cables. 네, 패널을 다시 장착하고 외부 케이블을 연결해라. 뭐 여기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케이스의 뚜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걔를 얘기를 합니다. 네. Now that all the internal components have been installed and connected to the motherboard and power supply, the side panel are reattached to the computer case. 자, 이제 내부 장치들은 다 마더보드에 장착돼서 연결되어 있어. 파워 서플라이와 마더보드에 다 연결되고 장착됐어. 사이드 패널 이제 외부 측면 뚜껑을 컴퓨터 케이스의 외부 측면 뚜껑을 다시 조립해야 돼. The next step is to connect the cable for all computer peripheral and the power cable. 다음 스텝은 컴퓨터의 모든 주변 장치들의 케이블을 연결하고 파워 케이블을 연결하는 거야. 여기서 주변 장치는 키보드, 마우스, 뭐 모니터,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Reattach side panels. 네. 측면 뚜껑 패널을 다시 장착하기. Most computer cases have two panels, one on each side. 네, 각각의 한쪽 면에 두 개의 패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Once the cover is in place, make sure that it is secured at all secure location. 네, 모든 나사의 위치에 정확하게 체결되도록 확인해라. 네, 커버가 정상적으로 장착되었을 때, 위치했을 때 이 구멍들이 잘 맞는지 확인해라 라는 거고요. Refer to the documentation or manufacturer's website if you are unsure about how to remove or replace your computer case. 컴퓨터 케이스를 다시 옮기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제조사의 웹사이트나 문서를 참조해라. Caution, 주의. Handle case part with care. 네. 케이스의 부품들을 다룰 때는 조심해라. Some computer case cover have sharp or jagged edge. 네, 손 베는 걸 조심해라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날카로운 패널들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손 베지 않게 조심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Connect external cable, 외부 전선들을 연결하자. After the case panel have been reattached, connect the external cable to the back of the computer. 네, 컴퓨터의 뒷면의 케이블에 네, 외부 것들을 연결해라. 뭐 한 다음에 네, 케이스 패널을 장착한 다음에. External cable connection includes
외부 케이블의 연결은 아래를 포함한다. 모니터와 키보드와 마우스와 USB와 파워와 이더넷 케이블. 예. 를 포함한다. Caution. When attaching cables, never force on connection. 케이블을 연결할 때 힘으로 강제로 연결하지 마라. 네. 거꾸로 되는데 힘으로 줘서 부서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Note. 네, 메모해라. 네. Plug in the power cable after you have connected all other cable. 파워 케이블을 연결할 때에는 모든 것들을 연결한 다음에 파워 케이블을 꽂아라. 이렇게. 네. 네. Connect external cables. 1. Attach the monitor cable to the video port. 네, 비디오 포트에다가 모니터 케이블을 연결해라. 2. Secure the cable with tighten the screw on the connector.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RGB 케이블이나 얘는 다른 말로 Dsub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DBI 케이블 요 두 개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나사를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HDMI나 이런 것들은 나사가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Plug the keyboard cable into the PS2 keyboard port. 네, 키보드를 PS2 키보드 포트에 꽂아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PS2 키보드도 잘 안 쓰죠. 물론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반은 색깔 다르고 반은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색깔이 키보드를 의미하고 이쪽 색깔이 마우스를 의미하는 거여서 옛날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어느 것도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키보드 마우스를 꽂을 때 사용하는 포트고요. 지금은 다 USB를 쓰죠. 4. Plug the mouse cable into the PS2 mouse port. 네, 마우스를 PS2에다가 장착해라. 5. Plug the USB cable into the USB port. 네, USB 케이블을 USB 포트에다 꽂아라. 6. Plug the network cable into the network port. 네, 그래서 랜 카드에다가 꽂아라. 네, 랜선을 꽂아라. 7. Connect the wireless antenna to the antenna connector. 네, 와이어리스 안테나를 꽂아라. 뭐 지금은 얘는 다 내장되어 있어서 뭐 혹은 USB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안테나를 따로 꽂는 경우는 없지만 네. 8. Plug the power cable into the power supply. 네,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 케이블을 꽂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부팅을 하면 되죠. Boot computer for the first time. 네, 처음으로 컴퓨터 부팅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IOS is a set of instructions stored in the non-volatile memory chip. 네,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들의 셋인 네, BIOS. BIOS는 비활성 메모리 칩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팅할 때 제일 처음에 읽어서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When the computer is booted, the basic input-output system, BIOS, will perform a power-on self-test to check on all of the internal components. 네, 그래서 컴퓨터가 부팅이 될 때 네, 기본적인 인풋-아웃풋 시스템, 줄여서 BIOS, 요 BIOS입니다. 그래서 BIOS라고 부르고요. 미 수행된다. 뭘 수행하느냐?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냥 포스트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네, 포스트를 수행한다. 뭘 하기 위해서? 내부의 부품들이 다 정상적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네. A special key or combination of keys on the keyboard is used to enter the BIOS setup program. 특수 키나 어떠한 키들의 조합으로 키보드에서 이러한 조합의 키들이 눌리면 BIOS 셋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활용된다. 그래서 보통 F2 키나 딜리트 키가 보통 바이오스 셋업으로 들어가는 키입니다. 대부분의 부두들이. 간혹 아닌 애들도 있지만 네, 한 8, 90% 정도는 네, 이 키가 바이오스 셋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The BIOS setup program display information about all of the components in the computer.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보여준다. 뭐가? BIOS 셋업 프로그램이. 네. 네. Identify beep code. 네, 여러분들 부팅을 할 때 컴퓨터에서 삐삐 이런 소리가 나는 비프 코드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프 코드가 다 결정되어 있어요. 메인보드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을 아시면 컴퓨터가 뭐 때문에 부팅이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rst, check to see that all of the hardware in the computer is operating correctly.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네,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모든 하드웨어들을 체크하는 게 포스트다. 포스트는 이것들을 체크한다. If your device is malfunctioning, an error or a beep code alerts the technician that there is a problem. 네. 만약에 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에러나 비프 코드로 알람을 울려준다. 네. 기술자한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기술자한테 안내를 해준다. Typically, a single beep denotes that the computer is functionally properly. 네, 일반적으로 한 번 삐 하고 울리는 것은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다. 적당하게. If there is a hardware problem, the computer may emit a series of beeps. 만약에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다면 컴퓨터는 어떤 연결된 비프음을 들려주게 된다. Each BIOS manufacturer use different code to indicate hardware problem. 네, 각각의 바이오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 하드웨어 문제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로 다른 코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 삐삐 뭐 이런 것도 있고 삐삐삐 이런 소리도 나는데 어떤 거는 네트워크 이상, 어떤 거는 그래픽카드 이상, 어떤 거는 메모리 이상 뭐 이런 코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Consult the motherboard documentation to view beep code for your computer. 그래서 당신의 컴퓨터의 비프 코드를 보기 위해서 네, 메인보드의 문서를 네, 참조해라, 확인해라.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IOS setup. 네, BIOS를 세팅하기. The BIOS contains a setup program used to configure setting for hardware device. 네, 바이오스는 셋업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세팅 값을 변경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The configuration data is saved to a special memory chip called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네. configuration 데이터 설정 값은 아주 특정한 메모리 칩에다 저장이 되는데 이 칩을 우리는 CMOS라고 부른다. 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CMOS예요. 한글로도 CMOS라고 부르고요. 네. CMOS is maintained by the battery in the computer. 네, CMOS는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에 의해 유지된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동전 모양의 건전지가 하나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얘가 CMOS를 위한 건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전지를 뺐다가 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꽂으면 CMOS가 초기화돼요. 네. If this battery dies, all BIOS setup configuration data will be lost. 네. 배터리가 죽으면, 배터리가 없으면, 네. 바이오스에 저장된 configuration 데이터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Replace the battery and reconfigure the BIOS setting. 네. 이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세팅해라.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BIOS setup program. BIOS setting are configured in the BIOS setup program. 네, BIOS 세팅은 네, BIOS setup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다음 주가 시험이네요. 네. 그래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네, 이번 주에는 과제가 나가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